안 되나 그거는? 물인가?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모두 다 같이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웬 함수예요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웠는데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울 당시에 그런 용어에 대한 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약간 무격다짐으로 함수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를 좀 제대로 정의를 하고 가자라는 게 3단원 함수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별 내용 없습니다. 금방 해요. 자 볼게요. 일단 1번. 자 함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함수가 일단 뭐예요? 뭐라고? 중학교 때 함수 배웠을 때 함수가 뭐라고 했어? 이런 거야. 사실 이 그림이 제일 함수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x를 넣었을 때 y가 튀어나오죠. 이 x를 y로 튀어나오게 변환하는 작업을 fx, 즉 함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를 집어넣어.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이걸 어떠한 규칙에 따라 변화를 시켜서 결과물로 내놓는 거죠. 맞나요? 네. 그때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어들을 좀 이제 정해보려는 거야. 이때 집어넣는 애를 뭐라고 하자고? 집어넣는 쪽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 알겠습니까? 결과물로 튀어나오는 애를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역은 뭐냐면 결과물이 될 수 있는 집단을 공역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결과물로 나온 애들을 특별히 더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역을 집어넣어서 공역 중에서 실제 나온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집합 입장에서 그려볼게요. 자, 집합 x라는 정의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 원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집합의 y쪽, 그래서 이쪽 반대쪽을 다른 쪽 옆에 사이드에 이쪽 y라는 집합을 만들어서 얘가 정의역 그리고 얘가 공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이쪽 편에 2, 4, 6, 8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f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이 f라는 함수는 일종의 룰이죠. 어떻게 집어넣은 애를 어떻게 바꿔서 어떤 애가 결과물로 나오느냐, 결과물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 룰이 함수 f고요. 예를 들어 f를 우리가 y는 2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화살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먼저 배우는 거야. 근데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약속이잖아. 요번 수화하면서 느꼈죠? 더럽게 뭔가 정의를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충 공부를 했던 거를 이제는 정의 수준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배우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분명히 중학교 때도 함수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는 이런 용어적인 걸 안 배우고 했다고. 애초에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 이런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집합을 배웠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2는 누구랑 대응돼요? 4랑 대응될 거고, 3은 누구랑 대응되죠? 6이랑 대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응시키는 룰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 x가 있고 공역 y가 있고, 그래서 이 함수에 따라 대응을 시킨 결과물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 그 화살표를 받은
대응을 시킨 요놈들을 따로 모아서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얘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치역은 당연히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고개 들어. 깨워 저거. 수업했잖아. 시작했잖아. 정신 차려. 자, 요렇게 되는 용어들을 배우는 건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뭘 내가 뭘 해 어떻게 해. 그냥 외워야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용어들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몇 가지 조금 더 정의들 알아보자면,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함수가 같다는 게 이런 거야. 식이 아예 똑같고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으면 아예 똑같은 함수가 맞죠. 근데 정확히는 이 함수는 이 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살표 대응된 관계가 중요한 거라서 보세요. 이 둘이 같은 함수거든요. 왜 둘이 같다는 잘 봐요. 서로 같은 함수는 일단 뭐가 같아야 되냐면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 x랑 y라는 집합 자체는 같아야 돼. 근데 꼭 f라는 놈의 식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 0, 1이야. 그리고 y가 또 마이너스 1, 0, 1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f라는 애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의 식이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라고 쳐요.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 되죠? 마이너스 1이 1로 가죠. 0이 0으로 가죠. 맞아요? 1은 또 1로 가죠.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x, y라는 집합이 있고 마이너스 1, 0, 1이고 마이너스 1, 0, 1인데 요번에 함수 g가 있는데 g는 y는 x 제곱이래. 그럼 식은 다르죠? 이 식은 y가 절대값 x고요. 얘는 식이 y는 x 제곱이야. 근데 화살표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이 1로 가고 1이 1로 가고 0이 0으로 가니까 똑같죠? 그럼 이 둘은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같을 필요는 없는 거야. 대신에 뭐가 같아야 돼? 화살표가 대응되는 모양은 같아야 돼. 화살표가 대응되는, 그러니까 x랑 y의 대응 관계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함수라고 부르기로 해요. 됐나요? 요렇게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를 한번 설명했습니다. 됐지? 일단 정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화살표를 연결시키는 방식이 동일하게 나오면은 식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됐죠? 그냥 결국 그거야. 이게 x가 이제 버튼 누르는 거야. 자판기에 버튼을 눌렀는데 나오는 상품이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라도 누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자판기 버튼 눌러서 제품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함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 자판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함수야. 근데 자판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판기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할 때가 어떤 걸게요? 첫 번째, 자, 함수가 아닌 조건 이거 설명할게요. 함수가 아닌 조건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자판기가 고장난 케이스 생각해보자. 1번 버튼을 눌렀는데 제품이 안 나와. 그럼 고장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x에 대응되는 y가 없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다 쏴야 돼. 근데 못 쏘게 되면 쐈는데도 못 받아주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고장난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는 x에 대응되는 y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함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좀 좋은 거긴 한데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 랜덤하게 나온다거나 1번 버튼 눌렀는데 2개만 나오고 3개 나와. 이러면 돼, 안 돼? 아, 이거 여러 개 나오면 좋은 거긴 하지. 근데 이런 것도 고장난 건 고장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x에
대응되는 얘는 y가 몇 개여야 된다? 반드시 한 개여야 돼. 원래 그렇잖아. 버튼 하나당 제품 하나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내가 그냥 콜라 눌렀는데 갑자기 콜라랑 사이드랑 같이 들어왔어. 아 좋긴 좋지. 좋은데 자판기는 고장난 상태인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개, 0개도 안 되고 여러 개도 안 돼요. 무조건 한 개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닌 2개, 3개가 되면 고장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게 잘 봐요. 그러니까 0개인 경우도 틀렸다는 거고 2개, 3개 나오는 것도 틀린 거야.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한 개만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함수인 거고 대신에 그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남는 애가 생기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알겠죠? 이 Y쪽에 남는 애가 생기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는 게 있는 건 괜찮아요. Y가 남는 건 괜찮은 거야. 근데 X가 남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결과가 하나, A를 넣었을 때 걔에 대한 결과가 딱 FA로 딱 나와야 돼. 그게 다른 게 나와서도 안 되고 여러 개 나와서도 안 되고 딱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안 나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0개 되는 거 여러 개 나오는 상황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놈이 함수가 아닌 거겠어? 하나의 x에 여러 개의 y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잘 봐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이런 애도 보시면 x 하나당 y가 몇 개야? 한 개지. x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보면 알겠잖아. 자, 세로선을 그어보시면 알겠지만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하나여야 돼요. 근데 원은 어때? 원은 봐봐. 하나의 x에 y가 몇 개 되는데? 2개가 되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원의 그래프는 함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x 하나 넣었는데 y가 몇 개 나왔어? 2개가 나오니까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원래 없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애는 함수가 되는 게 아닌 거야. 얘는 함수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함수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세로선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로선 하나당 점이 하나씩만 대응되면 함수인 거예요. 근데 얘처럼 봐봐봐. 여긴 2개 대응되고 여긴 대응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0개인 거고 이건 2개인 거 아니야. 얘나 문제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래서 이걸로 문제 내봐야 어렵게 나오기 힘들어요. 여기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 지금 얼마큼 나가야 되나?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재 80쪽 펴보세요. 80쪽. 자, 80쪽을 보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469번 같이 볼게요. 두 집합 xy가 있는데 다음 중 보기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래서 1번을 봤더니만 fx가 x 더하기 1이야. 그럼 내가 1, 2, 3 넣으면 뭐가 나와? 2, 3, 4 나오지. 맞아요? 그리고 별 문제 없지. 그럼 이건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야. 그럼 1, 2, 3 넣으면 뭐가 나와? 3, 2, 1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 없지. 근데 디귿 봐봐. 디귿은 어때? 1 넣으면은 4, 2 넣으면은 3, 맞죠? 3 넣으면은 다시 4. 얘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보시면은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각 x 넣었을 때 y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겹치는 건 괜찮아요. 두 개가 한 놈한테 가는 거 괜찮은데 뭐가 문제라고?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469번은 답이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470
1번 보세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그 중에서 함수 그래프인 걸 고르래. 몇 번이에요? 니은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래요? 자, 내가 세로선 그리라고 했지. 세로선을 그으면 471번에 기억이나 니은은 세로선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여러 점에서 안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왜 기억은 되고 니은은 안 돼? 기억은 안 되고 니은은 돼. 기억은 자, 기억은 이렇게 함수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0인 거야. 분명히 실수 전체 범위라고 했으니까 계속 세로선 그을 때마다 교점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화살표를 쏜 거야. 근데 1보다 큰 애들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은 화살표를 안 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 자체를 모든 실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잡아줘야 돼. 근데 실수 범위로 지금 잡아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니은은 그래도 돼. 디귿은 왜 안 되는 거야? 디귿은 봐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쪽 편은 0개고 이쪽 편은 몇 개야? 2개가 돼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x 하나당 y가 0개거나 2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이에요.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473번 봅시다. 이게 졸고 있으니까 내가 소리 지르기 힘들다. 기억이 안 되니까 니은이 맞다고.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없어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도 y가 대응되는 y가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0개잖아. 자, 413번. 자, 정의역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역인 y의 범위, 화살표를 받아줄 수 있는 y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예요. 그 상황에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어떤 애냐면 x 더하기 k래. 근데 이게 함수가 되길 바라는 거야. 그때 k 범위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잘 봐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k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야. x 범위가 1부터 2까지로 제한이 걸려있고 y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함수 자체가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요 안에서 함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지? 잘 봐봐. 이런 식으로 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는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이게 k 범위인 거야. 그럼 이거보다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왜 문제가 생겨? 첫 번째,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문제예요? 두 번 만나. 아니지. 두 번 만나지 않지. 세로선 그거 뭐 항상 하나지. 자, 요 범위에 봐봐. x는 존재하는데 거기 대응되는 y가 없으니까 화살표를 못 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는 존재하는데 y 범위를 벗어났죠. 그러면은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은 실제로는 화살표를 뭐 6, 7, 8 이런 애들 쏴야 되는데 y 쪽에 6, 7, 8이 없어서 못 쏘는 거야. 그래서 문제라고. 같은 식으로 얘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쪽 편에 뭐가 없어? x는 1부터 있잖아. 여기까지 존재하는데 그때 화살표 받아줄 애들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란 말이야. 근데 걔들이 실제로 공역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화살표를 못 받아준다고. 그래서 문제라고요. 마치 그런 거지. 연애 프로그램 나왔는데 나는 여기 출연자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요. 이렇게 남자가 얘기한 거야. 객판 치는 거지 거의. 그렇잖아. 화살표를 한 명씩 쏘는 연애 프로그램이 나왔어. 남자들 보고 이상형 고르라고 했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친놈인 거지. 근데 그런 놈이 있었어요. 옛날에 짝짓을 때 있었어요. 중간에 퇴소하신 분 있거든. 여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퇴소한 사람 있어요. 아니 그 상황인 거야. 최근이에요. 최근 말고 옛날에 짝이라니까.
그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있어 그런 게. 아, 몰라도 돼요. 솔로 나라 말고 그 전에 짝이라고 있었어 프로그램. 자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이상형 한 명 말하라고 하는데 막 5명 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미팅 가는데 뭐 이상형 뭐 여러 명 말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딱 대응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상황이 문제니까 내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상황이니까 K가 얼마일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고요. 제일 클 때는 어떤 때야? 2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K가 3일 때겠지. 2,5 지나니까. 아.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다? 5가 되는 문제예요. 요게 473번입니다. 됐죠? 근데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그냥 되게 가볍게 들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함수 값.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게 함수 값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풀면 되는 거라 넘어가시고. 자, 유형 3번. 정의역, 공역, 치역. 이건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하면 되는 거라 이것도 뭐 그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풀 때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게 쉬워요. 쉬우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 3번에 하나만 해봐. 자, 유형 3번에 482번만 해보세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 저 범위에 저 그래프를 그리면 그때 그래프 그려지는 y값 범위가 치역이 되겠죠? 482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니까 X 플러스 K가 응. 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K는 Y 절편이잖아. 네. 올라갈수록 큰 거고 내려가서 작은 걸 거 아니야. 근데 제일 내려갔을 때가 요점 지날 때고 제일 올라갔을 때가 그건 이해가 돼요. 요점 지날 때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범위 구한 거지. 요 사이 때 괜찮잖아. 그 사이 보면 어떻게 무슨 소리야? X 플러스 아니 Y 절편이라니까?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커지고 내려가서 작아지니까 이게 제일 클 때고 이게 제일 작을 때라고. 그건 알겠는데 범위를 어떻게 식으로 범위를 왜 식으로 나타내? 범위를 쓰면 되지.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 아 이해까지. 아니 이게 왜 헷갈리냐고. 잘 봐요. 얘가 이렇게 직선이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인대. 그럼 이때 K값 구하고 이때 K값 구해서 이 사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면 이 사이 값이겠지. 그거 어떻게 그럼 이걸 구하면 되지. 어떻게 구하냐니? 점 대입해서 구한다니까? 얘가 이 식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K값 나올 거 아니야. 제일 작을 때 K값 나오고 제일 클 때 K값 나오겠지. 문제는 뭐야? 이 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구만 오늘도. 왜? 대입, 아니 대입한다기보다는 이게 2차 함수니까 계속 증가 계속 감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 제일 이해가 쉽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482번을 푼다고 쳐. 얘들아 조용. 자 482번을 보시면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만 졸고. 아니 시험 치면 뭐 쉬운 거라도 다 맞추는 애들이 졸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그래도 졸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반에서 잘하는 걸로 만족하고 끝낼 거면 졸아도 돼요. 이반 잘하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공부하려면 좀 정신 차려. 지금 이반에 있는 것 자체를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그러면 이 범위로 그려서 그때의 나올 수 있는 모든 y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라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얘가 어떤 애야? 누가 봐도 알겠지만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3이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2까지 끊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y값,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한 번이라도 지나간 y 값의 영역을 구하는 거라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 누가 봐도? 여기는 2를 대입하면 나오겠지? 얼마? 6이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화살표를 이런 거야. 지금 보시면 x가 같은 여기 봐봐.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에 대응되고요. 같은 식으로 0일 때도 마이너스 2에 대응돼요. 그러니까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x가 있는데 마이너스 2도 0으로 가고 0도 0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런 건 상관없다고. 한쪽에 몰리는 건 괜찮아요. 함수 되는 거에.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대응되는 애들 다 모아놓은 게 치역일 거 아니야. 그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3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잘 보여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가 한 번이라도 지나간 y 구역을 다 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역,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같은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 앞쪽은 틀리면 안 돼. 되게 쉬운 개념인 거야. 자, 그리고 같은 함수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조금 생각할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486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486번을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2예요. 근데 함수 f가 있는데 f식은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gx식은 bx 더하기 c야. 근데 자, 그리고 치역이, 그러니까 공역이 어떤 놈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공역이 어떤 놈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어떻게 된다? 같은 함수래. 그러면 f 룰에 따라 화살표 쏜 거랑 g라는 룰에 따라 화살표 쏜 게 같아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제한이 걸리면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면 아예 식이 같아야만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리면, 그러니까 몇 개 딱 끊어서 나오면 식이 달라도 같아질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f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떤 애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a 빼기 a 없어지고 1 해서 0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어디 가야 돼? 1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디 나와요? 2 집어넣으면은 6a 더하기 9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선 일단 이건 미지수 때문에 못하겠다 치고 g에서 넣었을 때 봐봐요. g-1이 마이너스 b 더하기 c인데 이게 얼마?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g에 x에 0 넣으면 c인데 그게 1 나와야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c는 1이고 b는 얼마? b도 1이라는 얘기지. 같은 식으로 화살표 따지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G2가 얼마예요? 2B 더하기 C인데 얼마? 그게 4가 되겠죠. 아니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얼마야 된다는 얘기야? 얘도 똑같이 3이 나와야겠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야 화살표 최종적으로 다시 그렸을 때 화살표가 똑같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1이 정답.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나마 이제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운 내용으로 문제 낼 만한 건
서로 같은 함수란 얘기야. 계산할 만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서 제가 한번 강조를 한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487번 봅시다. 힘들어. 항상 힘들구만. 자, 487번 볼게요. 자, 487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정의역이야. 근데 함수가 있어. 이 x라는 놈에서 함수 f를 했는데, 그래서 치역 공역 y가 있고, 그래서 치역이 생기겠죠. 근데 f는 어떤 애냐면 x제곱 더하기 x야. 그리고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g, 그래서 3x 더하기 5를 해서 화살표가 대응되는 y가 있는데, 이 둘이 같은 함수가 되게 해달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얘랑 얘랑 같은 함수가 되려면 봐봐봐. 얘는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 a제곱 더하기 a가 나오지. 얘는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 3a 더하기 5가 나오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값이어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건 뭐라고? a제곱 더하기 a랑 3a 더하기 5가 같으려면 어떻게 a 값을 가져야 할까? 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뭐야? 얘랑 얘랑 연립해서 교점 구하는 느낌이죠, 사실은. 자, 풀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거 맞아요? 뭐가 봐, 씨.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여러분, 이걸 만족하는 a가 상수항이 음수인 거 보니까 두 개 나오겠죠? 그래 공식 쓰면. 근데 이제 값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연산의 결과로 알파랑 베타를 얻었다고 쳐봐. 근데 문제가 이 알파 베타를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공식을 쓰면 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며. 그럼 몇 개예요? 4개야? 공집합 빼고 하냐? 3개지. 무슨 말이냐 이거야. 첫 번째, x가 알파를 들고 있어. 그러면은 y가 가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이게 동시에 3알파 더하기 5랑 같다 보니까 이게 f로 하나 g로 하나 같은 거야. 근데 그걸 알파 하나만 들고 있어도 공집합 아닌 집합이 된 거지. 같은 식으로 얘가 베타 하나만 들고 있어도 또 돼, 안 돼?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들고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둘 다 들고 있어도 됩니다,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를 원소로 가질 수 있는 집합 x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가능한 x의 개수 구하라고 하니까 또 저번에 앞에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너 들어갈래 말래 문제였다고. 근데 둘 다 x를 고른 공집합은 빼달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빼기 1에서 몇 개? 3개가 된 거야. 만일에 이게 3차 방정식에서 근이 3개 나왔어. 그러면은 세놈 갖고 5x를 할 거니까 2의 세제곱 빼기 1에서 7개가 정답되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는 그나마 이런 식으로 문제 낼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제가 아까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두 개 연습해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488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488번 한번 풀어보세요. 왜? 응? 치역이 이게 뭐야? 치역이요? 아니, 자녀가 집합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쓸 필요 없고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1, 2.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치역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함수식이니까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 이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 이건 끊어지게 나왔잖아. 아까처럼 막 연속된 거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나오지, y가. 그리고 아니고 이제 범위로 하는 건 이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x 범위가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야. 그럼 x가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동안에 대응되는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냐, 이게 치역이라고.
y의 범위야. 네. y의 범위. 저 x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y 범위가 치역이야. 연속으로 나오면. 야 풀었니? 딴짓 하시는 분들 다 풀었어. 얼마 나와? 2? 한 명은 4라 그러고 한 명은 2라 그러면 누가 맞은 거야? 2가 맞는데? 에이. 자 봅시다. 488번. 자 서로 다른 세 실수 ABC가 있어요. 얘들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있대. 그럼 X에서 A랑 B랑 C를 싸서 화살표가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 F라는 걸 쏘면 자 F가 어떤 애라고요? 2X X 더하기 1이야. 그래서 대응대례가 나올 거야. 맞지 얘들아? 맞아요? 그리고 같은 식으로 X에서 화살표를 쏴서 이제 G에다가 대입을 하면 G가 X세제곱 더하기 1인데 그때 얘가 또 대응되는 Y가 나오게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둘이 뭐라고? 같은 함수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A 넣었을 때 여기 2A 곱하기 A 더하기 1이 나오는데 얘도 뭐가 나와야 돼?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1이 나오는데 봐봐,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애가 돼야 되니까 얘랑 어떻게 된다고? 같은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하는 거야? 실제로는 2x제곱 더하기 2x랑 x세제곱 더하기 1이랑 연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연립해 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다를 푸는 건데 요거 이제 3차 반드시 푸는 게 될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풀어? 공통인 걸로 묶거나 뭐 아니면 예쁘게 뭐 고생공식 쓸 수 있으면 고생공식 쓰는데 얘는 그런 게 안 돼. 내가 얘기했죠? 수상 배울 때나 그런 게 되는 거지 보통 사실 수상 끝나고 나서 나오는 애들은 다 인수정리 조리제법이 대부분이라고. 얘 지금 x에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딱 0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놈은 마이너스 1 나왔고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던데 이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직접 여러분이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를 BC, 얘가 A라고 치고 얘를 BC라고 치면 되죠. 요 방정식의 해를 BC라고 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아는 거 B 더하기 C는 두 분의 합이니까 얼마야? 3이겠죠. 그리고 A는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얼마? 2가 정답이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왜? 뭔데? 아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자 요거 2번 개념 설명만 하고 쉴게요. 이거 금방 해서 그래. 2번 개념 설명까지 하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파트 이제 끝났고 두 번째 파트 설명을 할 건데 두 번째 파트는 함수들의 종류를 이해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대로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자, 함수의 종류인데 선행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몇 개 있냐면 딱 네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1번. 1대1 함수라는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2번 1대1 대응이란 거 할 거예요. 그럼 얘랑 뭐가 다른지 알아야겠지? 뭐가 다른지 아는 게 중요해. 3번은 상수함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한등함수 먼저. 한등함수 먼저 되구나. 자, 3번이 한등함수고요.
4번이 상수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1대1 함수는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이름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잖아. 1대1이라니까? 1대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막 뭐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맨날 뭐 보면은 뭐 유튜브 막 개그하는 거 보면은 루카치라는 그거 남자들의 단톡방? 뭐 그런 거 보는데 아니 유튜브 보면 이렇게 보면 있는데 자 거기 가면 맨날 막 헌팅하는 거 나오는데 헌팅하러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가는 거 있는데 여러분이 크면 뭐 헌팅 클럽 그러니까 헌팅 포차를 가든 클럽 가서 뭐 3대3으로 하든 나이트를 가든 하면 이제 뭔가 짝을 맞춰서 놀려고 하잖아. 나이트가 요즘 클럽이겠지, 그치? 나이트는 요즘 뭐 너무 옛날 느낌이긴 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헌팅을 하려고 해. 너희가 3명이 왔어. 저기도 3명이 있어. 그럼 헌팅을 하는데 어떻게 해? 남자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지. 너 누가 마음에 들어 해서. 왜냐면은 3대3으로 노는데 겹치면 안 되잖아. 그게 기본 아니야? 국룰 아닙니까? 원래 그게 국룰이에요.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미팅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처음에 얼굴 보고 자기 사람마다 스타일 이상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냥 처음에 가볍게 놀다가 이제 중간쯤 됐을 때 각자 노선을 정해. 어느 쪽을 나는 노리겠다라는 노선이 나온다고. 아니 그게 원래 당연한 거야. 2차로 안정하고 노는 애들이 뭔 줄 알아? 신나게 분위기 띄우고 지 혼자 그냥 가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원래 노선을 정하지. 남자들끼리 가면 진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자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지 않아? 아니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딱 말 그대로 그거예요. 하나당 하나입니다. 하나당 하나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원래는 그런 룰이 없잖아. 근데 우리끼리 합의를 하지. 친구들끼리 가면 합의하는 게 정상이잖아. 자 그래서 보세요. 1대1 함수는 어떤 룰이냐면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일단 공부로 하기 전에 얘기하자면 자 A, B, C라는 남자 3명이 있어요. 근데 1대1 함수는 Y쪽이 일단은 숫자가 같아도 되는데 많아도 돼. 적으면 안 돼. 적으면 일단 몰릴 수밖에 없잖아. 맞지? 여기 1, 2, 3, 4가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가 얘를 골랐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먼저 고르기로 해서 A가 1번 여자를 골랐어. 그러면은 B는 나머지 중에 고르겠지. 얘가 3번을 골랐어. 그럼 C는 나머지 또 중에 모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르는 이런 상황이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렇게 집합을 가졌을 때 보세요. 야 봐봐. 집합 봐. 지금 이거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 자,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개수를 물어보거든.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개수를 물어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건 거야. A가 맨 처음에 골라. 몇 개 선택지가 있어? 4개 있지. 그럼 B는 선택지가 몇 개야? 3개지. C는 선택지가 몇 개야? 2개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24개인 거야. 자, 그 전에 그냥 함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함수였다면? A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였어? 4개인데 B가 얘가 고른 거 같이 고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함수는 이렇게 해서 64개씩. 이런 개수 자체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일단.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이따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인데 그러면 1대1 함수다라고 한글로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 싫어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x2랑 x1이 같지 않을 때 fx2랑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fx1이랑 fx2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되게 어렵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어디가 있니 너 지금? 어? 언제부터 잔 거야? 자, 요렇게 표현해요. 요 문구가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요게 참이라고 쳐. 그럼 우리 이거의 대우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대우 외웠잖아. 같은 표현이 뭐예요? 이거랑 같은 표현이? 그렇지? 함수 값이 같으면 이거다. 요 둘 다 뭘 의미한다? 1대1 함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 써 있어요. x2, x1이랑 x2가 같지 않으면 fx1이랑 fx2가 같지 않다라고 써 있지. 맞지? 그 밑에 이거 써야 된다고. 배우인 이 내용 써야지.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일 거 아니야. 맞죠?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줄 때도 있고 요렇게 줄 때도 있어요. 요 표현이 뭐를 의미한다? 1대1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써주라고 거기 교재. 교재 다 78쪽에 1대1 함수 설명해 놓은 그 문장 저 식 밑에다가 저 식을 추가로 쓰세요. 잠깐만. 어렵진 않죠, 내용 자체가. 저건데 문제 풀 때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서 그거는 내가 문제 풀 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잠깐만, 나 이거 답장 하나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 설명하는데 어디 가 임마? 빨리 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1대1 함수라고 던져주면 되게 고마워. 근데 그렇게 안 줘. 안 주고 요 문장을 줘. 근데 요 문장으로도 안 주고 이렇게 줄때 이 문장에 대우인 예로 준단 말이야. 대우가 더 알아보기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이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fx1이랑 fx2가 같지 않으면 x1이랑 x2가 같지 않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건 딴 얘기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함수에 대한 얘기죠. 함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1대1 함수는 이게 아니라 이거 두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예요? 1대1 대응의 차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 똑같이 1대1이잖아. 똑같이 1대1인데 왜 얘는 1대1 함수고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자, 무슨 차이냐면, 자, 1대1 대응 자체의 정의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기본 전제가 1대1 함수인 게 전제돼 있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는 게? 원래 치역이 있고 그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이, 아니 공역이 있고 거기서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지. 근데 그게 같다는 말은 남는 애가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짝을 맞춰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못 받는 애가 없다고. 사실 이렇게 하면 얘가 납비져갖고 야 우리 파토 내고 파토 낸단 말이야 원래. 그래서 항상 짝이 맞아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 헌팅할 때는. 왜냐면 그게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 아니, 남자는 아니야. 그것도 문제가 생겨. 결국에는 항상 짝이 맞는 게 제일 아름다워. 짝이 맞고 그리고 얘들이 다 안 겹치는 게 제일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제일 그 분위기가 좋아요. 어? 아니 2대2로 놀아도 한 명 한 명 딱딱 맞아야 좋은 거지. 그게 한쪽으로 몰리면 안 좋은 거고 3대2, 4대 5든 한쪽이 남으면 얘가 기분이 얘 혼자 되게 기분 나빠지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 눈치를 본다고 얘들아.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뭐 중동 가시는가요? 선생님 트위터에서 그렇게 하던데요. 아, 니들의 그런 평소 시청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시고 난 모르겠고. 좀더 보시나요? 뭘 봐. 야, 나는 그 나이잖아. 여러분 유튜브 보면 나오는 그 나이라니까? 와이프가 막 장어 같은 거 올리면 도망가는 나이? 그러게요. 어? 40대잖아 이제. 혼자들 싫어하시는 복분자주, 나 오늘 술 안 먹어요. 복분자주 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3번. 한등함수는 뭐예요? 이거 한등함수 설명하기 전에 상수함수 먼저 설명할게요. 자, 상수함수를 먼저 설명할게. 상수함수는 뭘까요? 상수함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얘들이 싹 다 여기 1, 2, 3, 4 똑같이 있는데 1번에 몰리거나 2번에 몰리거나 3번에 몰리거나 4번에 몰리는 것처럼 하나에 다 몰리는 상황이 상수함수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그래프를 그리면 봐봐. 일직선이 나오겠지. 1,1 지나고 2,1 지나고 3,1 지나고 4,1 지나니까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그리면 일직선이 나오는 경우가 상수함수예요. 그리고 사실 미팅 같은 이런 상황 벌어지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와우. 이런 상황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더라고요. 잘생긴 놈이 나가던. 잘생긴 놈이 가까스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상수함수고요. 항등함수는 되게 쉬워요.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항등함수는 그냥 fx는 x 같은 애. 그러니까 집어넣은 애가 이건 어떤 애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고 그러니까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쓰냐면 i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항등함수는. 그래서 이건 뭐다?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자면 y는 fx, 그러니까 y는 x가 항등함수겠죠. 맞아요? 요런 애가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요렇게 총 4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요 4가지 함수.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잘 봅시다. 여기 1, 2, 3이 있어. 그리고 y가 똑같이 1, 2, 3이 있어. 1, 2, 3, 4까지 해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뭐는 못해요? 1대1 대응은 불가능하죠. 1대1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함수의 개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선택지가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해서 4의 세제곱해서 그러니까 y쪽의 원소를 y쪽이 자 이렇게 된 거야. y의 원소의 개수를 x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나와요. 그게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말했듯이 1대1 함수 대응은 안 되지 지금 어차피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이거 나중에 이제 순열이라고 배울 거야. 그래서 아마 4p3이라는 순열이 되는 건데 아예 순열을 안 배웠으니까 아무튼 1씩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 24개고요. 그 다음 상수함수는 몇 개가 돼요? 함수함수는 이거는 4개죠. 왜? 싹 다 1로 몰리거나 2로 몰리거나 3으로 몰리거나 4로 몰리는 거니까 이게 뭐다? y의 그냥 원소의 개수만큼 나와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안 되죠. 왜? 항등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항등함수가 안 돼요.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게 똑같아야 돼. 여기가 x에서 x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1대1 대응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게 항등함수인 거야. 원래 1대1 대응은 하나에 하나만 매칭되면 되는 거죠. 근데 항등함수는 그 중에서도 내가 나한테 매칭되는 구조라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특이 케이스인 거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함수. 그냥 일반적인 함수. 그래서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안 맞으면 일단 1대1 대응을 못해. 그럼 항등함수는 당연히 안 돼.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자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 대응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이미 매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1번이 1번한테야. 2번이 2번, 3번이 3번. 숫자 딱 정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봅시다. 10분.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해봐, 임마. 어? 아니면 너 영어학원 가서 수학해? 어? 수학만 차별하는겨? 너무하